네, 오늘은요, 비트코인과 미국 정치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강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공약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공약이 들어갔었죠. 민주당 공약에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 현직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민주당 정권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네,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치러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정해놓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죠. 6월 말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 후보 토론을 한 직후부터 오바마를 중심으로 민주당 주류 기득권 세력하고 뉴욕타임즈, CNN 같은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든을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후보를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공식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를 후보로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 차원의 대선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2024년 플랫폼 민주당 정당 공약, 정당 강령입니다. 과연 여기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을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살펴보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챕터 1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살펴보면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굵은 제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밑에까지 쭉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굵은 제목을 살펴봤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씩 본문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먼저 비트코인으로 해볼까요? 네, 안 나오죠.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크립토로 해볼까요? 크립토, 네, 크립토 커런시도 크립토로 시작을 하니까 그게 들어있다면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디지털 에셋, 디지털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디지털로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버추얼 커런시, 가상 통화, 가상 자산 이런 말 쓸 때 버추얼이란 말 쓰니까 버추얼로 찾아보는데 역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 찾겠습니다. 사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총선 정당 공약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내놓는 당 차원의 공약인데, 자, 대선 후보가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자, 여기에 해리스로 언급이 된 부분도 있는데, 해리스 대선 후보는 바이든이고 그냥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세컨 텀, 바이든의 세컨 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두 번째 임기, 이번 임기가 지금 4년 임기고 그 다음 이번에 당선이 되면 두 번째 세컨 텀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임기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컨대 지금 이 부분은요, 여기 북한 김정은이 나오고 트럼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북한과 관련해서 트럼프를 비판한 부분인데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추켜 세워주고 합법적 정권 취급을 해주면서 미국을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시켰다. 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귀중한 우방 국가인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우방 국가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항해서 한국 편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이든의 세컨 텀, 자,
이 두 번째 임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컨 텀이라는 표현이 한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자, 해리스를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이 당의 공약 강령에 바이든을 후보로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인 7월 16일에 당의 공약 강령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를 시킨 거라서 그래서 고치지 못하고 내보냈다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내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상하게 되긴 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약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권의 스탠스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요. 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인데, 글쎄요. 자, 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보도는 좀 무리한 보도로 보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공화당의 톰 엠머 하원 의원이 지난달에 했다는 얘기. 자, 톰 엠머 하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나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에 지명할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점점 부풀려 가지고 기사를 쓴 걸로 보인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사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도 이게 별로 이렇게 복수의 상원 고위 보좌관들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용을 한 그 소스가 어디인지가 나오는데 그 인용한 소스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근거가 좀 약해서 좀 무리한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해리스가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인 좌파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에 내놓은 경제 공약, 이게 심지어 민주당 언론이라는 미국에서 민주당 언론이라는 소리를 듣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높아서 살기 힘드니까 자, 식료품점, 마트들이 가트를 올리지 못하게 업체들이 이 식료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규제를 하겠다, 가격 통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 때문인데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때 아마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 통제.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상대방이 카말라 해리스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가격 통제를 제한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실린 칼럼을 보면요. 자, 이건데요. 카말라 해리스는 이 극단적인 리버럴이다. 숫자가 그걸 증명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리버럴이다, 극단적인 리버럴이다, 이 표현은 좋은 의미의 극단적인 진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극단적인 좌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맞다고 보는데요. 자, 미국에서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찬반 투표를 했는지를 가지고 이념 성향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카말라 해리스는 연방 상원 의원 그 기간에 버니 샌더스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가장 극단적인 좌파 의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선 공약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트럼프가 아니죠. 해리스 개인의 이념 성향을 봐도 그렇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 정권보다 더욱 적대적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